이번에는 자 6.2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과 그 다음에 평가 손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모 손실은 자,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단가 하락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과 단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때는 먼저 수량 부족을 먼저 계산하고 단가 하락을 나중에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수량 부족은요. 내가 창고에 가서 우리 회사의 상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런데 단가 하락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 좀 도움을 받아야 단가 하락을 좀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발생하면 자, 수량 부족을 먼저 계산한 후 그 다음에 남은 수량에 대하여 평가 손실을 계산합니다. 이거를 좀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먼저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을 비교를 해봅니다.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을 비교해서 자 먼저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해 장부상 수량이 요만큼이고 실제 수량이 이만큼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죠. 자 이거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정상감모, 비정상감모로 나누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라. 영업의 비용으로 해라. 아니면은 뭐 매출 원가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 이렇게 이제 수량 부족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실제 수량에 대해서 가치 하락분을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계산을 해요. 자,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1번,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럼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자, 다시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 가치 하락분 있죠. 자, 이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결국은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하고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이제 기말 재무 상태표에 보고될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나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나 자, 전부 비용이거든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료를 주면서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장부상 기말 재고 자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장부상 수량 곱하기 장부상 단가 있죠. 자, 처음에 내가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전 자, 재고 자산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재고 자산
감모 손실과 자, 평가 손실을 자, 인식하기 전 자, 재고자산 금액에서 여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 있죠? 그럼 이거 여기에서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손실을 인식한 후 재고자산 금액을 차감을 해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치는 영향. 그래서 감모손실, 평가손실 둘 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뭐 매출원가도 비용이죠. T 계정을 그려본다면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한 거,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 전부 인식한 후 금액, 이 차이만큼 이게 이제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요, 나중에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회계 처리 잠깐만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자산의 손상이나 진부화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회계 처리,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원가 성격이고요. 이거 직접 차감하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재고자산의 차감적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처리를 했는데 가치가 회복이 돼요. 그럼 대변에 인식했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변에 기록해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뭐를 정리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성격이 매출원가의 차감 성격이네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 물어봤는데 자, 이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도 하고 이제 기말재고를 뺀 게 비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나 감모 손실을 인식한 후의 금액 15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면 9만 원이잖아요. 자, 이거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 자, 우리 기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재고자산, 장부상 금액과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거 장부상 금액 역사적 원가는 13만 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9만 원으로 보고해야 돼요. 그럼 비용 처리는 비용 처리할 금액은 45만 원에서 9만 원을 차감을 해서 36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재고자산 이거 손상된 거 환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상 진부화 등에 의하여 평가 손실 회계 처리하는데 평가 손실을 인식했던 금액을 한도로 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1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수량이 95개죠? 자, 95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예상 판매 가격이 160원인데, 판매 가격의 5%가 판매 비용이면 95%가 남는 거네. 자, 문제에서는 결산 수정 분계가 미치는 영향 물어봤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처음에 자, 우리가 결산 분계 전, 그러니까 수정 분계를 하기 전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나 감모 손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100개 곱하기 200원, 2만 원입니다. 저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60원에 자, 95%라면 152원이 계산되거든요. 자, 그럼 결산 분계 후 자, 95개 곱하기 152원을 하면 14,440원.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고 자산이 2만 원이었는데 자, 이게 결산 분계를 하니까 14,440원. 5,560원이 자, 줄어들죠. 비용 5,560원을 인식하는 것만큼 당기 손익이 줄어드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저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자, 이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말에 20만 원이었는데 매입액이 18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은 38만 원입니다. 저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뭐 재고자산이 있는데 그냥 뭐 7만 3천 원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매출원가를 통해서도 또 감소하죠. 평가손실 차감 후 5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재고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판매 가능한 금액이 38만 원인데 5만 원, 33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자,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판매 가능 금액이 45만 원이고, 자, 니은, 장부 금액, 자, 15만 원입니다. 저 그러면 이 금액과 순실현 가능 가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인가요? 13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 45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니까 32만 원, 32만 원만큼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비용으로 계상을 하게 되네요. 판매 가능한 금액이 45만 원인데 13만 원만 남게 된다? 그러면 32만 원 비용 처리 1번이 답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6.2였고요. 다음에는 6.3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